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금 국회에선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 중인데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78년 만에 검찰 폐지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국회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성 기자,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 될 것 같죠? 네, 정확히 오후 6시 59분 방금 막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출범 78년 만에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검찰청 폐지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정확히 24시간이 지나자 필리버스터는 종결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조직법안을 상정해 통과됐습니다. 추석 전 처리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환호했습니다.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쁩니다. 검찰청은 1948년 광복 직후 일제강점기 때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자식들을 잇따라 구속시키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지지도 받았지만 정치-검찰 비판도 동시에 받았고 이제는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는 이유로 간판을 내리게 된 겁니다. 검사 2천여 명과 수사관 6천여 명은 수사와 기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정부패나 주가 조작 등 민생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1년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뒤 내년 9월 검찰청은 최종 폐지됩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폐지가 확정된 건 오늘이지만 아예 사라지는 건 내년 9월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그 1년 유예 기간 동안에도 검찰의 수사를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에 비해 60%나 줄일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에 맞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힌 겁니다.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 법이 시행되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법의 공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도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늘 검사 수사 범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9월 검찰청 폐지 전까지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겁니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를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범죄도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사실상 정치인이나 공직자 수사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검찰청이 남아있지만 직접 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수는 1,395개에서 545개로 대폭 줄어듭니다. 법무부는 다만 다단계 사기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나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관련 범죄는 검찰이 당분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유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훈 기자 나왔습니다. 6시 59분에 검찰청 폐지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 입장에선. 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고발을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절도, 폭행, 사기, 명예훼손, 그리고 성범죄.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이 2차 수사를 하는 사건들인데요. 점점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전이 나옵니다. 절도, 폭행, 사기, 이런 것들 정말 이제 우리 근처에서 흔히들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럼 당장 내일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실제 검찰 폐지까지 남은 시간이요, 1년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1년 안에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요. 문제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고소고발장이 들어오는 사건들부터입니다. 수사할 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검사가 결론을 내지 못할 사건을 손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기업 사건이나 흔히 말하는 부정부패, 정치인 사건 이 부분도 좀 처리가 영향을 미칠까요? 네, 법률가인 검사들이요, 수사를 잘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증권범죄, 기업비리, 기술 유출, 공정거래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내사 단계를 포함해서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년 9월까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이런 복잡한 사건은 아예 시작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벌써 검찰청엔 이 수사 자제령이 내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요, 지난 7월 공직자, 기업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 이런 취지로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검찰 폐지라는 시간적인 제약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검찰청에선 이미 압수수색을 자제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대기업이나 권력자 비리를 수사하는 장면, 앞으로는 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래요, 참. 수사는 그렇다 치고 이미 기소돼서 재판 중인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쳐요. 네, 1심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요. 법정에 들어가서 변호사를 상대하는 건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검찰이 폐지될 경우 검사들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괜찮겠지만요.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뀌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교체가 된다면 사건을 잘 모르는 검사들이 재판을 맡게 됩니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대형 로펌에서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들이 선임이 되는데요. 벌써부터 중요 사건 무죄율이 올라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것도 주목이 되던데 법무부가 남은 1년 동안 검찰은 선거 관련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네, 경찰이 잘하는 수사도 있지만요. 우리나라 선거법은 워낙 복잡해서 검사들도 노하우가 있는 면면만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선거범죄인데요. 내년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빠지는 겁니다. 그만큼 선거범죄 처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지금 앞으로 1년을 좀 살펴봤고 1년이 지날 경우에는 이제 아예 폐지가 돼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일단 이 고소장을 어디에 낼 것이냐 이 시작부터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수사권 조정 전까지 단순한 구조였던 게요. 공수처가 설립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검찰 폐지 이후엔 이 중수청까지 생기죠. 그림을 보시면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조차 힘든 아주 복잡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에 고소장을 내면 검사가 알아서 처리를 해줬는데 이 역할을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대신해야 될 거고요.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철저히 따져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김지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